삼성과 LG가 하반기에 7조 투자를 감행하면서 5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산업이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그리고 스마트폰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핵심 수혜로 떠오를 이 산업은 또 무엇이며 해당 산업군 중에 어떠한 또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하면 좋은지까지 오늘 영상을 통해 싹 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부 되세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부자TV의 이수민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행부 되시고요. 자, 오늘은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건설 계속 이게 순환매가 돈다, 순환매가 돈다, 순환매가 돈다. 시장은 재미가 없어도 종목은 재밌다. 여러분들이 두더지 게임 마냥 빡빡빡빡 때려잡으면 너무나 사실 시장은 재미없어도 나는 재미일 수 있을 만한 이런 시장이 나온다라고 그랬는데요. 자, 제가 메타버스, 그 다음에 반도체, 최근에 이제 디지털 뉴딜에 대한 급등 흐름들을 한 발 더 먼저 포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는데, 자, 그 후속으로 일단 자율주행도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사실 이 메타버스랑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단기적인 흐름도 우리가 주목해볼 만하겠지만 장기적인 흐름이 더 많이 기대되는 산업군이란 말이죠. 한 5년, 10년 향후. 근데 향후 한 5년, 10년 이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고 봤을 때, 그러면 어떠한 산업군이 똑같이 수혜를 받아서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 산업은 무엇이고, 여기에 또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를 오늘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그 산업은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한 2차례 한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다시 좀 총정리하고 좀 더 개념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테니까 오늘은 바로 무엇을 할 거냐면요. 바로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예상하다시피 OLED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OLED라고도 하고 OLED라고도 해요. OLED.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OLED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이 OLED 산업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쪽쪽쪽쪽 콕콕콕콕 핵심만 콕콕콕콕 집어드리는 쪽집게 강사 이수빈 대표 한번 가봅시다. 영상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체 말고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삼성과 LG가 하반기에 7조 원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함에 따라 드디어 기다리건 아기 다리 고기 다리던 네. 우리가 그 기다렸던 흐름이 드디어 좀 나올 수 있겠다. 5년 만에 전성기를 찾을 수 있을 만한 바로 이 OLED 산업을 저와 함께 볼 겁니다. 자,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에 대한 수혜인데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의를 드렸던 게 뭐였었냐면 하반기 탑3 유망 업종이 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건설. 근데 디지털 뉴딜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 일단은 메타버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AI 등등등등 있겠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일단 대표적으로 이 메타버스, 자율주행, 그 다음에 스마트폰, 요 세 가지의 산업군이 향후 이제 성장 전망치가 좋은데 요 세 개의 산업, 즉 메타버스와 자율주행과 스마트폰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요 교집합이 될 수 있을 만한 요 딱 중간, 메타버스가 성장을 해도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자율주행이 성장해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성장을 해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이 교집합이 될 수 있을 만한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냐면 크게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개. 자, 3개가 뭐냐라고 봤을 때, 자, 메타버스, 자율주행, 스마트폰 그 안에 다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 그래서 해당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고사양의 반도체가 필요하고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5G는 마찬가지. 메타버스가 우리가 실제로 상용화되려면 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해서 이 멀미를 좀 줄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의 데이터망, 고도화되어 있는 데이터망,
즉 5G망이 좀 깔려야 된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자율주행도 차량과 차량 그리고 차량과 사물 간의 이런 통신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광통신 5G망이 굉장히 좀 필수적이다.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 스마트폰이 지금 최근에 혁신이 나오고 있는 게 두 가지 혁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데이터 혁신. 데이터 혁신은 기존 2G에서 3G, 3G에서 4G, 4G에서 5G 여기가 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디스플레이적인 혁신. 기존 스마트폰 풀 액정 요렇게럼 화면에서 폴더블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혁신에 따라서 스마트폰 시장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5G가 좀 들어가게 된다. 자, 근데 그러면 이 OLED는 왜 이 세계 산업군에 필요한 거냐? 일단은 OLED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데요.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TV의 진화 과정이 좀 요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요. CRT TV라고 해가지고 옛날 여러분들이 TV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어땠냐면 모니터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딱 평면이 아니라 뒤에가 그냥 툭 튀어나와 있었죠. 그죠? 툭 튀어나오면서 약간 이렇게 좀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커져가는 이 CRT TV, CRT 모니터가 그때 이제 초기 모델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 두께가 점점 얇아져요.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가벼워진다. 그래서 PDP, 그 다음에 LCD,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OLED까지 발전이 되고 있다, 진화가 되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LCD와 OLED의 대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OLED TV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국내에서는 LG전자가 유일해요. LG 디스플레이가 유일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도 뭐 QLED라고 해가지고 이름은 약간 OLED TV인가 싶을 정도의 이름을 걸고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상 QLED란 OLED가 아닌 LCD 쪽에 좀 가까운 모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고 결국에는 왜 OLED로 갈 수밖에 없느냐? 이런 이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 우리가 산업을 보는 이유는 이 산업이 앞으로 하향할 산업인지 아니면 앞으로 성장할 산업인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하향 산업은 우리가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없어질 만한 산업인데 기본적으로 LCD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제가 봤을 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향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은 영화관 이런 것들. 사실 이제는 영화관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질 않아요. 다 이제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말죠. 그래서 영화관 산업 이런 것들도 사실 하향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기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근데 미래지향적인, 미래성장적인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안 볼 수가 없겠는 게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거의 한 10위권 안에는 계속해서 듭니다. 디스플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술력에 따라 기술력 관점으로도 국내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플레이는 또 안 볼 수가 없겠는데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현재 진화 과정이 LCD에서 이제 OLED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럼 이 LCD에서 왜 OLED로 넘어가고 있느냐를 봅시다. 자, 일단은 명암비 아까 이제 몇몇 분들이 채팅으로 올려주셨는데 자, 온전한 검정색 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LCD는 그게 안 돼요. 왜? LCD는 이런 구조를 택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가 많죠? 이 BLU라고 해가지고 BLU가 뭐냐면 백라이트예요. 백라이트. 요 BLU가 바로 백라이트다. 이게 뭐냐면 빛을 내는 광원 역할을 해요. 얘가 BLU라는 애가 빛을 내는 거예요. 제일 뒤에 있는 애가. 빛을 번쩍 내줍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평광판 얘가 뭐냐면 이제 빛을 한 방향으로 투과를 시키고 다른 방향의 빛들을 다 차단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들을 TFT, 그 다음에 셀, 컬러 필터 점점 넘어가면서 이제 그 빛에 따라서 액정 배열을 설정하고 빛의 배열을 따라 통과한 빛을 마지막 빨초파, 빛의 삼원색 빨초파로 구성을 해가지고 결국엔 어떤 색깔을 각각의 픽셀별로 표시가 되느냐 가 진행이 돼서 결국 이 화면을 나타내는 게 LCD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점점 이 TV도 그렇고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진화 과정이 어때요? 두께를 점점 얇게 하는 이런 진화 과정이 있었죠. 근데 LCD는요, 뭐가 많아. 일단 기본적으로 광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두께를 더 이상 줄이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두께를 줄이기 위해 OLED로 넘어가는데요. 자, 요게 가장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두께가 굉장히 얇다. OLED는 LCD에 비해서.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요 BLU, 즉 백라이트가 OLED는 없어요. 빛을 내는 광원이 없습니다. 이게 없어도 실질적으로 화면이 나올 수 있는 것은 TFT랑 OLED 요 합쳐놓은 게 자체적으로,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TV가 있으면 LCD는 뒤에서 빛을 반짝반짝 쏴가지고 그 빛에 따라서 각각의 픽셀에서 이제 색을 나타내는 그 색 명암비가 딱 빛이 통과가 되면서 노출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왔었다면, OLED는 뭐냐면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하나하나 촘촘히 픽셀이 다 있는 거예요. 이 픽셀별로 각각의 픽셀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OLED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하나하나 픽셀별로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고 각각의 별로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OLED입니다. 그래서 이 LCD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뒤에 광원이 계속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블랙, 검정색을 나타내기가 힘들어요. 온전한 검정색을 나타내려면 아예 빛이 차단되어야 되는데 애초에 뒤에서 광원이 계속 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예 빛을, 그러니까 TV를 끄는 게 아니라면은 온전한 검정색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LCD는 블랙이 약간 어두운 그레이 색깔이 나와요. 아무래도 빛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OLED는 아니에요. OLED는 각각의 픽셀별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픽셀별로 온전한 검정색을 노출시켜 줄 수가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블랙, 완전한 검정색이 노출이 되는 명암비에 대한 장점, 최대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강의할 때 OLED 얘기를 했었던 게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 메타버스가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되려면 멀미가 나는 이 단점을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멀미가 왜 나느냐? 현실과 가상세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 시간적인 차이, 공간적인 차이,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VR, AR 기기를 쓰고 내가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그대로 해당 사물이 나타내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시간적인 오차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해상도에 대한 오차가 거의 없어야지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요거는 현실인가 가상인가에 대한 구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실질적인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이거는 멀미가 안 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LCD에 비해서 OLED는요, 일단 응답 속도 차이가 무려 1000배 이상이 납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자, 정리를 글로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원하시더라고요. 자, 별표 LCD와 OLED에 대한 차이인데, 자, 이랬을 때 OLED에 대한 장점은 무엇이느냐? 장점. 첫 번째 뭐라고요? 완전한 블랙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응답 속도에 대해서 무려 100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빠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잔상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잔상 현상이 뭐예요? 이게 화면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 빨리 넘어가다 보면은 기존에 남아있었던 화면이 살짝 남아있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잔상 현상이 없기 때문에 왜? 응답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게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전력 소모에 대해서도 전력 소모가 LCD에 대비해 가지고 35에서 거의 50% 가까이 줄어든다. 50% 가까이 전력 소모가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LCD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가장 큰 단점은 첫 번째, 일단 비싸요. 비싸요. 장점은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두께가 얇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비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저기에 있어요. 그 버닌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일단 수명이 짧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서 버닌 현상이 나오는데 버닌 현상이 뭐냐면 특정 부분의 밝기만 줄어드는 게 버닌 현상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블루 소자, 파란색을 표현하기 위한 소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소자들에 비해서 수명이 짧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막 등등등등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의 소자가 점점 이제 수명이 짧기 때문에 없어져. 그러면 파란색을 표시를 못하네? 그러면 파란색 대신에 다른 색깔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버닌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OLED, OLED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단점을 해결시켜 줘야 돼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단점이 크게 해결이 안 된다면은 사람들은 물론 OLED, OLED가 좋다라는 건 알겠지만 비싸니까 못 살 거예요. 이런 장단점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알았다면은 첫 번째 OLED, OLED를 왜 투자해야 될까요? 왜 투자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유를 알고 근거를 잡아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첫 번째 왜 why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자, 디지털 뉴딜 성장의 또 핵심 교집합 수혜가 된다. 즉 메타버스가 성장을 하든 자율주행이 성장을 하든 스마트폰이 성장을 하든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에는 보세요. 자, 완전한 블랙이 노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응답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전력 소모도 적습니다. 두께도 얇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자율주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했을 때 결국 이 OLED 쪽으로 가야 된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최근에 아이폰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기존의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OLED 쪽으로 거의 점유율을 많이 넘어오고 있다. 왜? 일단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삼성이 이제 폴더블 폰을 주력적으로 밀 건데 폴더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어느 정도 좀 휘어야 돼. 그죠? 디스플레이 자체가 여기 이제 구부러져야 되잖아요. 연성이라는 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플렉서블이라는 건데 플렉서블 OLED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렉서블 OLED. 그래서 그런 연성을 갖고 있는 특징이 또 OLED에 대한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성장할 수 있을 만한 OLED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느냐? 기존에는 특히 중소형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스마트폰 OLED 쪽으로만 이제 그러니까 OLED가 중소형 OLED가 스마트폰 쪽으로만 채용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또 확장이 되냐면 노트북에도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아이패드 이런 거에 다 넘쳐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더블 마찬가지로 폴더블이 되면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OLED로 더 많이 쓰이게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이 뭐예요, 여러분들? 감가상각. 쉽게 말하면 가격이 다운된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다운. 제가 옛날에 이 물가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게 생긴다 그러면은 그 특정 기업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또 고도화되는 기술력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면 굉장히 초기에는 비싸게 팔 수가 있다. 하지만 점점 매출이 나면서 공장도 늘리고 그 다음에 경쟁사도 뛰어들고 이렇게 산업이 점점 커져갈수록 물가, 이 가격은 다운된다라는 거예요. 자, OLED, OLED의 가장 큰 단점은 비싸다라는 거예요. 비싸다. 비싸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잘 안 사요. 근데 이 비싼 단점이 감가상각 수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가격 경쟁력을 LCD와 펼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점점 조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점점 많이 쓰이고 있고 많이 생산을 하면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더 다운시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누구와 LCD와 경쟁을 할 수 있는 흐름이 슬슬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요. 이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해요. 앞서 이 두 가지는 일단 장기적인 방향으로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어느 정도는 슬슬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고, 이 네 번째 투자 이유는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Right now. 그러니까 속도가 사실 그래요. 메타버스, 자율주행 다 미래 성장 가치가 높고 굉장히 투자하기 유망하다라는 건 알아요. 뿐만 아니라 뭐 우주, 항공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들 그 굉장히 이 시기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아무리 먼 미래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투자를 해놓으면 산업 자체가 실질적인 개화 성장이 안 나오고 있는 단계에서 투자를 해놓으면 거의 한 짧으면 3년, 길면 막 5년, 7년도 기다려야 돼요. 허송세월을 기다려야 돼. 근데 그렇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적인 효율이 안 나오잖아요. 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4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과 LG가 드디어 하반기에 7조 원의 투자를 진행할 지금 계획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감행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OLED, OLED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속도가 붙을 것 같기 때문에. 자, 그럼 how? 어떻게 OLED를 투자할 거예요? 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이 when why에 대한 이슈를 한 차례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강의에서도 알려드렸었던 이슈인데요. 뭐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중소형 OLED 투자에 나선다. 하반기에 무려 7조 원 이상 투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와우! 와우! 자, 그래서 중소형 OLED 분야의 삼성 디스플레이는 3조 원대, LG 디스플레이는 4조 원대를 하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파악된다라 그러죠. 어허. 야, 이렇게까지 오케이. 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소부장, 소재를 사건, 부품을 사건, 장비를 사건 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성과 LG가 메타버스를 타고 OLED 초격차에 나선다. 야, 높은 몰입도를 요구하는 메타버스가 결국에는 자발광 디스플레이가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 기술력은 LCD가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 결국에는 OLED 쪽으로 넘어가줘야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삼성 QD OLED 패널을 4분기 때부터 양산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사실 삼성이 아까 얘기했던 게 QLED. 그 QLED가 실질적으로는 OLED가 아닌 LCD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LG가 OLED TV를 계속해서 판매할 때 뭐라 그랬냐면 야, 저거 너무 비싸.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삼성이 앞서 나갈 수 있어.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력을 앞서 나가는 단계를 먼저 선두에 나가지만 그 외에 뭐 2차 전지나 아니면은 뭐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특정 기업이 기술력을 발빠르게 갖춰가면서 앞서 나갔을 때 일단은 가만 지켜봅니다. 가만 지켜보다가 저게 되는지 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되는 게 보인다 싶으면 그때부터 돈을 그냥 확 쏟아부어요. 확 쏟아부으면 삼성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워낙에 공장이 많고 워낙에 고객사가 많다 보니까 뒤늦게 따라가더라도 점유율을 단숨에 확 늘려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래요. LG화학이 계속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삼성 SDI가 뒤늦게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열은 같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그 분야에서 또 점유율을 쫙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흐름 계속 OLED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돈이 될 거다라고 딱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번 4분기부터는 슬슬 QD OLED 관련 패널을 양산한다라고 합니다. 자, 패널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뭘 해줘야 될까요? 장비를 좀 구비를 해놓고 소재도 사고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지만이 패널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투자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4분기부터 양산하니까 3분기에 장비를 사오거나 소재를 사오거나 하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 다음 자, 내년에 OLED TV가 연 700만 대 시장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G와 삼성이 본격적인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어요. 중소형은 예를 들어 스마트폰, 뭐 노트북, 태블릿 이런 애들 조그만한 애들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고 대형은 TV나 뭐 차량용이나 이런 부분을 대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쪽으로는 점유율, 세계 시장 점유율이 2위예요. 근데 대형은 1위거든요. 근데 대형도 그렇고 중형도 그렇고 다 증설을 한다 그래요. 공장 늘리고 라인 증설하고 결국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반도체 이어서 OLED 슈퍼사이클 오나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기다리던, 기다리던 자, 슈퍼사이클입니다. 슈퍼사이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전 세계 반도체 1, 2위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네 둘이 야, 나 반도체에 대한 투자할래. 야, 나 반도체 투자할 거야. 장비 사고, 부품 사고, 소재 살 거야. 라고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함에 따라서 소부장 기업들이 슈퍼사이클이 나오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반도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다면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얘네가 투자를 해야지만이 그 밑에 소부장 애들이 슈퍼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 주가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하반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무려 7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하니까 밑에 소부장 애들 기대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지금은 OLED 전성시대 수요처 다변화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OLED TV가 무려 전년 대비 159% 이상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차, 게임까지도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예요. 자, 삼성 디스플레이 오죽하면은 1분기에 스마트폰용 OLED 판매가 역대 최고였다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 계절적으로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이 50%가 늘고 점유율은 80%를 수성했다. 와우. 자, OLED TV 믿고 기다렸던 LG가 드디어 오는다. 자, 글로벌 OLED TV의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LG가 패널 시장 상반기 2배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2배. 그래서 OLED 생태계 확대될 것이다라는 자신까지 밝히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투명 O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이어서 일본, 철도에 또 공급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철도에도 요 투명 OLED가 결국 들어가 준다라는 거. LG 디스플레이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산하는 패널을 지금 일본 철도에도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TV 수요가 워낙 많아졌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집 안에서 할 게 없잖아요. 아우 따분해. 그러니까 뭘 해요? 야, TV라도 보자 해가지고 TV를 사요. 가뜩이나 지금 최근에 올림픽이었다 보니까 올림픽 볼 겸 TV를 새롭게 장만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최근에 OLED TV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 이번에 또 굉장히 큰 실적의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오죽하면 이 OLED TV가요. 비싼 애가요. 없어서 못 팔 지경이래요. 없어서 못 판대요. 자, 없어서 못 판대.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공급을 늘려야죠. 왜? 사람들의 수요가 코로나 때문에 쫙 몰리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요 수요가 늘어난 거에 따라서 공급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다. 요런 지금 환경이 놓여져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너무 막 세부적으로 파고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파고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래서 OLED가 중요하구나. 최근에 이런 OLED가 실적이 좋구나. 구조적인 성장의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구나. 관심 깊게 볼만 하겠는걸? 요 정도만 돼도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제 이거는 좀 투자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또 저와 함께 쉽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뭐라 그랬냐면 전 세계에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 자, 중소형 OLED가 있다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대형 OLED가 있다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중소형은 예를 들어 뭐가 있다라 그랬냐면 뭐 스마트폰, 뭐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 OLED는 아무래도 TV, 그 다음에 뭐 차량용, 전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메타버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에서 세계 1위가 누구냐? 세계 1위. 여기에서 또 세계 1위가 누구느냐를 보라 그랬어요. 중소형 OLED, OLED에서 세계 1위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D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 대형 쪽에서 세계 1위는 누구느냐? 바로 LG 디스플레이다 라고 그랬어요. LG 디스플레이. 얘는 LGD라고 쓸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중소형 OLED에서 세계 2위는 LG예요. 세계 2위. 자, 요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투자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도 결국 소부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즉 전 세계 반도체 기업 1, 2위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네. 그러면 우리는 뭘 잡아야 되느냐? 밑에 소부장 기업을 잡아야 된다. 소부장. 소부장이 뭐예요?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애들을 잡으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슈퍼 사이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네는 중소형주, 즉 시총이 작아서 단기간에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특히나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장비를 계속 못 팔고 있었어. 왜? 쟤네가 투자를 안 하니까. 쟤네가 장비를 안 사니까. 근데 쟤네가 장비를 사준다네. 이제 투자를 한다네. 장비 하나만 팔아도 영업이익이 확 뛰는데 야, 중소형주 단기간에 큰 기회가 왔구나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소부장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게 있어요. 어떤 예시였냐면 커피숍을 예시로 들었죠. 커피숍.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봐요. 커피숍을 내가 창업을 할 거예요. 프랜차이즈 말고 그냥 일반 창업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 구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커피숍을 차릴 수 있을 만한 부지를 확보해놓고 자리를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소비 패턴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부터 소비 패턴을 잡습니다. 소비 흐름을 잡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처음에 뭐 그냥 내 집 마련을 한다 하더라도 자금대가 좀 비용이 큰 애들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애들 채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커피숍도 처음에 뭘 채울까요? 처음에는 커피 머신기 이런 애들 차릴 거예요. 커피 머신기. 커피 머신. 예, 얘네들이 제일 비싸요. 얘네들이 제일 비싸고 얘네들은 한 번 사면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사질 않기 때문에 일단 먼저 딱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뭘 사느냐? 뭘 살까요? 뭐 커피 잔 아니면은 이제 커피 머신기에 밑에 이제 필요한 조그마한 이제 부품들 뭐라 그럴까? 뭐 추출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는 게 뭐다? 마지막으로 사는 게 원두다, 원두. 왜? 원두는 또 미리미리 사놓으면 금방 맛이 좀 덜 할 수 있잖아요. 얘네는 바로 싱싱한 원두를 그때그때마다 매입을 해줘야 돼.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두를 작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흐름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때 그러면 커피 머신기에 해당되는 게 소부장 중에서 뭐다? 장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피잔 추출기 같은 경우서는 부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원두는 소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디스플레이 소부장이 요런 개념이구나를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자 슈퍼사이클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즉 예를 들어 나는 커피 머신기 회사예요. 장비 회사예요. 근데 전 세계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커피 점유율 1위 스타벅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투썸 그 다음에 뭐 이디야 이런 애들이 갑자기 야 나 매장 더 늘릴 거야. 나 지금 커피 장사 잘 되니까 매장 더 확장할 거야. 더 분점 차릴 거야. 즉 투자할 거야. 라고 봤을 때 걔네한테 공급하는 커피 머신 회사가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겠죠. 왜? 나는 기존에 얘네 걸 쓰고 있었으니까. 나는 기존에 특정 매장에서 얘네 걸 쓰고 있었어. 잘 쓰고 있었어. 근데 새롭게 또 차릴 거야. 공장을 또 늘릴 거야.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던 거를 또다시 재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투자를 하는 것은 장비 쪽이 돼야 돼요. 장비 쪽.
마지막이 소재 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돼요? 요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 쪽을 공략을 하더라도 뭐가 중요하다? 결국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공급을 하는 업체느냐,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바로 요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형 OLED 패널, 부품, 소재,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 쪽, 자, 중소형은 누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삼성이다, 삼성.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LG보다는 삼성 쪽을 볼 필요가 있겠다. 오케이. 왜? 삼성도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물론 삼성도 들어가 있고 LG도 들어가 있고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좀 더 부각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뭐 이 전공정, 막 후공정, 소재 막 등등등등 해가지고 야, 이 노광은 또 뭐고 열처리 뭐고 증착은 뭐고 야, 얘는 또 어떤 장비를 팔고 일단 요런 것들은 나중에 알고요.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이 중에서도 대장은 또 누가 될 것 같은지를 꼽아 드릴 테니까 그건 나중에 알고 1차적으로 지금은 얘네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잖아요. 투자를 한 게 아니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기대감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요게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좋을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나는 얘네들한테 계속 납품을 하고 있었어. 야, 근데 계속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투자를 한다네? 아하! 야, 얘도 팔고 나는 얘한테도 얘 팔고 얘 팔고 얘 팔고 얘 팔고 얘 팔았었는데 좋다. 이번에 똑같이 얘 한 뭉덩이로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해당 기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고들기 전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얼마나 공통분모가 맞느냐를 보시라. 오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가지고 공통분모가 많은 기업들을 표시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SFA, 두 번째 원익 IPS, 그 다음에 ICD, 그 다음에 EST,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요 정도 있다. 그죠? 요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대형 쪽으로는 누가 1위라 그랬어요? 대형 쪽으로. 대형 쪽으로는 LG 디스플레이가 1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공통분모가 많은 애들을 한번 뽑아봐라. 인베니아, DMS, KC텍, ICD. 오케이? 비아트론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아직 대형 쪽으로는 모멘텀이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웬만하면 안 보는 게 낫고 차라리 중소형 쪽으로 와가지고 LG 디스플레이 쪽도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중형도 투자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 볼게요. 뭐가 조금 이제 공통분모가 있느냐. 이쪽에서 인베니아, DMS, 비아트론 이런 애들이 공통분모가 좀 있다. KC텍까지. 그러니까 적어볼게요. 자, 마지막 what? 어떤 종목이 단기간에 일단 급등 예상이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준을 몇 가지로 좀 잡을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 공급사가 공통분모가 많은 것. 자, 요렇게 있어요, 일단.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이제 우리가 최소한의, 그러니까 기업 분석은 여러분들 리포트를 보시면 되고 최소한 뭘 봐야 되느냐? 재무제표 보고 차트는 최소한 봐야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요 중에서 이제 재무제표랑 차트 최소한 보는 거, 최소한. 자, SFA 봅시다. 자, SFA 일단은 재무제표상 자, 일단 12개월 기준 PER이 10배 정도 돼요. 자, 10배 정도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 평균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PER은 웬만하면 10배 이하인 게 좋다. 그래야 싼 거다. PBR도 마찬가지. PBR은 1배 이하인 게 싼 거다. 그러니까 얘는 싸진 않아. 하지만 적정 주가 수준은 돼요.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투자에 따른 실적 수혜를 실질적으로 좀 받아간다면 이게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왜? 이익치가 더 상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익치가 실질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안정적으로 성장 전망치는 잡혀 있어요. 근데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장비를 팔기 시작하면은 좀 더 단기간에 튈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차트상을 볼게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은 괜찮아요. 부채 비율도 많지 않고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상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 여러분들 항상 주봉을 먼저 보라 그래서 주봉, 일봉, 분봉 보는 거 아닙니다. 주봉 봤을 때 저점과 저점을 이으라 그랬어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이 선을 그대로 고점과 고점에 그대로 갖다 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살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가 나와요. 추세만 잘 봐도 여러분들 타점 어렵지 않아요. 지금 추세 하단선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해돼요? 추세 이렇게 상단 부분 이런 부분 지금과 같은. 근데 아직 지금 거래량이 다 터지질 않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 늘어나면서 반등 주면은 적극적으로 사 모아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세 상단선 저항받고 떨어지려 하면은 그때는 좀 일부 수익 실현, 그때부터 분할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왜? 그 구간 때는 또 어디 여기 기존 저항대 구간까지도 맞닥뜨려지니까 요 가격대가 얼만데요? 한 48,000원,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구간 때는 분할 매도 챙겨야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워닝 IPS. 근데 워닝 IPS는 사실 이 디스플레이 쪽도 있겠지만 반도체 쪽도 좀 강해요. 얘는 반도체 플러스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얘도 주봉상 저점과 저점을 한번 이어볼게요. 자, 슬슬 어떻게 됩니까? 추세를 그대로 또 고점 이어봤을 때, 자, 추세 하단선 지지받으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다.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다시 슬슬 올라가면서 반등 나고 있다. 아하, 슬슬 좀 접근할 만한데. 그리고 매도는 어디서 한 55,000원, 6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자, 빨리빨리 할게요. 예스티. 오늘은 기업 리포트까지 다 보진 않을게요. 시간상 일단은 여러분들 단기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차트랑 재무제표 위주로만 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워닝 IPS 일단 자 재무제표 뜯어봐야겠죠. PER 12개월 기준 PER이 12배. 근데 PBR이 좀 커요. 그러니까 자본 대비는 평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지만 이익 대비해서는 평가가 그래도 고평가는 아니에요. 적정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워낙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디스플레이적인 모멘텀도 있으니까 얘는 이제 대장주적인 성향이 좀 있죠. 그래서 얘도 실적이 올해 대비 내년까지는 성장 전망이 좀 잡혀 있다.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적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EST. 자, EST는 실적이 들쭉날쭉해요. 이게 매출액이 최소한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어나줘야 되는데 매출액이 들쭉날쭉하고 영업이익도 막 들쭉날쭉합니다. 분기별로 들어와도 보시면 매출이 지금 계속 적자예요. 영업이익도 적자고 당기순이익도 적자입니다. 이런 애들은 분기별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는 움직임이 잡히면 잡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잡는 게 나아요. 그래서 EST는 안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다른 애들도 좋은 게 많은데. 예. 그 다음에 ICD.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보면서 잡을 종목과 안 잡을 종목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트상 좀 더 이쁜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는 거다. 자, PER이 얘는 8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또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일단 이따가 합시다. 이거는. 자, 여기서 재무제표상 보시면 영업이익 보시면 매출이 그래도 작년 대비 작년 많이 올랐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분기별 실적 들어와도 올해 1분기에 흑자로 전환이 된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실적에 대한 성장 전망치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워낙 좀 싼 포지션의 종목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주봉상 봤을 때 얘도 저점과 저점을 한번 이어봐요. 추세 1차적으로는 좀 깨졌지만 다시 단기적인 추세에 살려주고 있고, 그죠? 여기를 저점 라인으로 지지를 만들어준다고 봤을 때, 아하, 얘는 일단은 중기적인 추세는 깨졌지만 단기적인 추세 다시 살리고 있고, 충분히 현재 흐름만 이어진다면 상방까지 갈 가능성은 있다. 14,000원 지지라인 잡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부분에서 매집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항대는 어디가 있느냐? 18,000원대부터 저항대가 있다 보니까 이 이상부터는 매도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 되죠. 그 다음 비아트론입니다. 자, 비아트론 재무제표 볼게요. 자, 컨센을 보는 거예요. 컨센을 봤을 때, 자, PER이 9배다. 싸네. PBR도 1배가 안 되네. 야, 얘는 싸네. 이익 대비, 자본 대비 저평가네. 그 다음에, 자, 영업이익 봤을 때, 야, 재작년 대비 작년 성장하고 있네. 자,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 올해도 흑자네. 야, 비수기일 때 흑자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트상, 그래서 차트상 볼게요. 주봉상 봤을 때, 자, 큰 하락 추세를 최근에 이제 깨는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다. 아하. 근데 물론 최바닥권에서 대비했을 때는 주봉상 이제 중기 추세는 좀 깨지긴 했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요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다시 상승 추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잡기보다는 추세가
지금 거래량이 쫙 줄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럴 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인베니아 볼게요. 자, 재무제표 볼게요. 재무제표 컨센 볼게요. 자, 매출액이 그래도 꾸준해요. 그렇게 막 들쭉날쭉 하진 않습니다. 다만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좀 적자였기 때문에 올해의 실적이 좀 중요하겠다. 자, 올해 실적 봤을 때 일단 영업이익 1분기 때 비수기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일단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최근에 인베니아가 LG디스플레이 쪽으로 장비 하나 납품 공급 계약 맺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납품 계약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차트는 굉장히 좋다. 왜냐면 주봉상 추세를 최근에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자, 추세 끄었을 때 1차적으로는 3,500원 정도의 목표를 잡고 3,500원 이상 매도 익절 잡으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슬슬 반등 줄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다. 그 다음 자, DMS도 워낙 싼 종목 중에 하나죠. 컨센 보시면 PER이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PBR도 1배가 안 돼요. 너무 쌉니다. 너무 싸요. 너무 싸. 네, 너무 싸.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탄탄해요. 당기순이익 역시 작년에 너무 좋았습니다. 자, 올해 실적은요. 올해 실적 역시 마찬가지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흑자였어요. 아하, 좋네. 얘는 이제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얘는 풍력에 대한 모멘텀도 있어요. 의료기기에 대한 미용 쪽의 의료기기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하락 추세를 깨는 강한 상승 흐름이 1차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자, 얘도 중요한 게 뭐냐? 1차 파동 이후에 요 하락 추세,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면서 이 추세 상단 부분을 지금 깨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슬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그 다음 K스택. 자, K스택 보시면은요. 일단은 자, 재무제표 컨센. 자, PER 12개월 기준 PER이 10배 정도. 아, 적정 수준이네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럼 실적은 성장할 것이느냐. 야, 실적은 꾸준하게 성장할 전망이 내년까지 잡혀있네. 괜찮다. 부채 비율도 낮고. 어허. 자, 올해는요. 올해 2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실적 나올 가능성 높은데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주봉상 봤을 때 그러면 타점은 어떻게 잡느냐. 자, 저점과 저점 2라 그랬어요. 야, 저점과 저점 2였더니 그 다음에 이 선을 그대로 고점과 고점으로 갖다 대요. 갖다 대면 딱 추세 매매하기 좋은 기업이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저점 지지받고 반등 나올 때 사고, 지지받고 반등 나올 때 사고, 지지받고 반등 나올 때 사고, 그 다음에 상단 저항 맞고 떨어질 때 팔고, 떨어질 때 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떨어질 때 팔고,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X 표시 안 한 기업들은 공략해볼 만한 기업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몇 가지에 대한 자료를 일단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일단 해당 이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산업에서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성장할 산업에서 내가 종목을 고를 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부분 공급사를 파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해당 기업의 실적 성장이겠죠.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성장을 할 것이느냐, 그리고 부채 비율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세 번째는 기술력을 봐야 돼요. 타 기업들 대비, 경쟁사들 대비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치고 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기술력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힘들어요. 리포트를 많이 읽어야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리포트를 많이 읽으시고 요건 또 나중에 제가 대장주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싼 거 잡는 게 좋죠. 왜? 주식 투자에 기본적으로 자 생각해보세요. 산업이 성장을 한대요. 그러면 일단 먼저 앞서 나가는 대장주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장주를 쌀 때 잡으면 좋겠지만 이미 비싸져 있는 포인트에서 잡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싼 애들을 잡아놓는 게 좋아요. 왜?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면은 싼 애들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리스크는 적지만 리턴은 클 수가 있잖아요.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 원칙,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원칙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싼 애들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는 게 좋냐면 동일 업종에서 밸류에이션이 싼 애들을 뽑아내는 것도 좋아요. 오케이. 두 번째 자, 밸류에이션.
즉 싼 주식. 싼 주식을 찾기 위한 조건은 PER이 10배 이하거나 또는 PBR이 1배 이하이면 돼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보면 좋은 게 싸다고만 해서 좋은 기업은 아니라 그랬어요. 싸지만 성장 전망이 좋으면 더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지표 ROE. ROE가 제가 봤을 땐 20 이상이면은 빠른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싼데 성장 전망이 좋다. 아, 이런 애들은 일단은 리스크가 적고 리턴이 클 수 있겠다. 목표 수익을 키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알려드리기 전에 몇 가지에 대한 자료를 하나씩 또 보여드리면서 설명 마저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에 대한 출하량입니다. OLED 노트북 출하량. 올해부터 급속도로 많아진다라는 게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폴더블 폰 출하량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OLED를 탑재하는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 대비 무려 125.9%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OLED 패널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삼성이 OLED 노트북을 출시를 한다고 하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년에는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 탑재를 또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이폰에 OLED를 탑재를 하면서 한번 OLED의 첫 번째 상승 사이클을 이끌었었던 게 애플의 그런 탑재 모멘텀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까지 내년에는 탑재할 기대감이 잡혀있기 때문에 야, 이거 수요가 또 내년부터는 기대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앞전에 이제 얘기했었던 포인트였으니까 그냥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두 번째 OLED의 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다. 첫 번째 전성기가 언제였냐면 2017년도 아이폰이 OLED 패널을 채택한다라고 함과 동시에 스마트폰 시장 중심으로 OLED 산업이 급증했어요. 근데 이번에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부터 다시 한번 전성기가 도래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왜? 일단은 내년에는 OLED 스마트폰 침투 확대와 함께 IT 기기 및 TV의 OLED 침투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을 한다. 제가 산업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개화기, 도입기 시작해서 성장기, 그 다음에 화랑기로 가서 마지막 쇠퇴기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가 OLED, OLED의 개화기였다면 올해 하반기 내년에는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익을 본격적으로 키워갈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첫 OLED 아이패드를 내년에 또 출시할 계획이고 태블릿 특성상 스마트폰 대비 면적이 최소 2~3배가 확대되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소재 업체들에도 분명한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당 OLED 아이패드 패널 자체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량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또 공급을 하는 뭐 장비 업체, 부품 업체, 소재 업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OLED 스마트폰 침투율 추이 및 전망입니다. 침투율이요, 이렇게 지금 빠르게 작년 대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노트북과 태블릿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TV 역시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제 줄어들고 있었던 추세에서 또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3분기 때부터는 가파른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일단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LG와 삼성이 결국에는 올해 3분기 때부터는 해당 OLED 관련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소재와 장비 업체들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도 지금 LCD에서 OLED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작년 대비 올해 크게 또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요게 이제 2017년도 때 아이폰이 OLED를 탑재한다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주가가 올라가요? 기대감 선반영 1년 전부터 올라가요. 2017년도 때부터 탑재하는데 그 전부터 1년 전부터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이패드 탑재를 한다라고 하니까 올해부터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가 개화기, 나 한번 한 템포 쉬고 본격적인 성장기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까 감가상각 얘기를 했던 거죠. 감가상각. 내년부터는 감가상각 종료 예정으로서 이제 가격 경쟁력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펙스 추인데, 그러니까 즉 투자를 얼마나 또 했느냐에 대한 추인데, 자 2018년도, 2019년도 엄청 적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캐펙스 추이가 늘어나는 전망이 잡혀 있는 게 중요한데, 자 작년, 올해, 내년까지 이렇게 캐펙스 성장 전망치가 잡혀 있는데, 요게 원래 작년부터 OLED 사실 상승세가 나와줬어야 돼. 근데 뭐 때문에 좀 지연이 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원래 LG 디스플레이랑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투자를 하기로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어. 코로나 때문에. 근데 미뤄졌던 만큼 지금 코로나 수혜로 인해서 막 OLED TV 수요 엄청 늘어나고 있고, 막 스마트폰도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늦장 부린 만큼 더 빨리빨리 더 많은 양의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시기에는 단기간에도 좀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리스크? 결국에는 해야 되는 방향이 있어요. 메타버스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결국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라고 그랬죠. 결국엔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된 거는, 이거는 큰 대형 악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길을 안 가야 되는 악재는 아니에요. 방향이 틀어진 악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악재냐? 속도가 좀 지연됐을 뿐이다. 그러면 속도가 지연된 만큼 내가 좀 더 싸게 많이 사담을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묵묵히 거북이처럼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좀 속도가 지연됐다고 투자를 한다라고 분명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발표를 안 했다고 주가가 망하는 줄 알아요. 해당 기업이 망하는 줄 압니다. 그런 지연에 대한 이슈는요,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으셔야지 위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지연된 만큼 더 큰 기회가 서서히 놓여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투자를 하실 때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별 OLED 장비 투자 강도와 사이클 정리를 한 건데요. 자, 이제 OLED 장비가 2018년도, 2019년도 때는 침체기였다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원래 작년부터 해야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올해로 좀 밀렸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업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장비 평균, 장비 업종 평균 멀티플이, 즉 PER이 10배에서 15배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5배 이상 가면은 웬만하면은 슬슬 매도하는 게 좋겠고, 왜? 적정 주가를 이미 벗어난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배가 안 되거나 10배 정도 수준이면은 사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죠. 자, 이게 사실 5월인가 2월인가 나왔던 리포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누가 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느냐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좀 많이 지난 리포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플렉서블 OLED 관련해 가지고 삼성, LG 그리고 중국 쪽 기타 업체 쪽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에요. 요 중에서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나중에 또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먼저 알아는 놓으셔라. 그다음에 요 밑에도 이렇게 여기까지는 알아는 놓으셔라. 이 정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겹치는 애들이 많으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쭉쭉쭉쭉 했을 때 결국에는 마지막 싼 주식이 뭐냐, 싼 주식이 뭐고 성장률, 그러니까 성장이 좋고 싼 주식은 뭐느냐, 이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기업들 위주로 보는 거예요. PER이 10배 이하, PBR이 1배 이하, ROE가 20 이상을 봅시다. 자, OLED 소재 쪽으로 왔을 때 덕산 네오로스가 사실 대장이에요. 대장인데 왜 보시면 성장률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20%가 넘어요. 근데 PER이 지금 20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싸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 그냥 수익을 키워가는 거고, 또는 단기 매매로 하시는 거고,
이런 애들을 주력적으로 가져가기는 좀 지금 신규 매수는 힘들어요. 그래서 소재 쪽으로는 이제 실리콘 웍스가 차라리 나을 수 있다. 왜? PER 내년 기준이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률도 18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실리콘 웍스는 사명을 변경을 했어요. 뭘로 변경을 했냐면 LX 세미콘으로 사명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얘도 차트상으로만 보면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분명히 얘도 이렇게 이제 추세를 봤을 때, 그러니까 소재는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두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두. 그러니까 비싸질 않아. 하지만 꾸준하게 매출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궤도만 잘 타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파동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승하락 상승하락 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는 완만하게 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냐면 추세를 딱 꺼놔요. 단기적인 추세를 꺼놓고 하단 부분에서 사고 상단 부분에서 팔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덕산네오로스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제 추세를 꺼놓고 저점과 저점을 읽고 고점과 고점을 이었다면 이게 최근에 이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사고, 그 다음에 조만간 또 상당 부분에서는 팔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소재 쪽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자 밑으로 내려오면 이녹스 첨단 소재도 소재 쪽이에요. 얘도 PER이 내년 기준 10배 정도 수준이죠. 자 그래서 얘도 봅시다. 이녹스 첨단 소재. 그러니까 소재 쪽으로는 3개 기업만 보면 돼요. 덕산네록스, LX 뭐였죠? LX 세미콘, 이녹스 첨단 소재. 일단 얘네 3개 보면 되는데, 자 얘도 주봉상 봤을 때 추세 딱 그어놓고 지금은 팔아야 될 때죠. 지금은 팔아야 될 때고 나중에 이제 65,000원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 그럴 때 이제 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망의 장비로 들어오면은 장비 쪽이 이제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리스크는 있다. 왜? 장비가 안 팔리면 안 되기 때문에, 팔리면 대박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그 확률을 높이고자, 장비를 납품할 확률을 높이고자 그 겹치는 게 많은 애들을 위주로 보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싸고 좋은 애들 보시면 첫 번째 SFA, SFP PER 10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AP 시스템도 10배 수준이긴 합니다. 성장률이 20%가 넘죠. 그래서 AP 시스템도 일단 추가해 드릴게요. SFA, 그 다음에 AP 시스템. 그 다음 ICD. ICD 봤을 때 올해는 7, 8배 수준인데 내년엔 5배 수준까지도 떨어집니다. PBR도 1.1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ROE는 내년 기준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싸다라는 거예요. ICD 아이 싸다. 아이 싸다. 너무 싸요. 5배 정도 너무 싼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비아트론. 비아트론도 올해 기준 아까 PER 저렴했었던 거 체크를 하셨죠. 그래서 ICD, 비아트론. 그 다음 보시면 또 뭐 있어? 필옵틱스는 이제 성장률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FNS 테크도 여기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나쁘진 않거든요. FNS 테크 얘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보면서 재무제표랑 차트 흐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SFA 아까 봤고 AP 안 본 거 AP 시스템. 자 재무제표 일단 컨셉 보시면 자 12개월 기준 PER 10배. 자 나쁘지 않아요. 적정 수준. 근데 성장률이 좋잖아. 그러니까 적정 수준인데 적정 수준에서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이 적정 수준이 조금씩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상 봤을 때 차트 흐름 얘도 마찬가지 저점과 저점을 꺼요. 아하. 그 다음에 그 선을 그대로 고점에 이어요. 아하. 그러면 뭐예요? 자 최근에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는 한 34,000원 이상 매도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FNS 테크 보시면은 자 기업분석 들어왔을 때 PER이 올해 기준으로는 14배인데 내년 실적, 올해 실적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재작년 대비 작년에 실적이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일단 분기별 실적 중요한데 1분기 때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크게 점핑했습니다. 점핑. 그러니까 하반기 좀 기대해볼 만하다. 최근 차트 흐름 보시면 저점과 저점 이어요. 그대로 고점과 고점으로 갖다 대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
붙으면서 한번 슈팅 나왔네. 에이, 지금은 못 잡겠다. 혹시라도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 살 수 있겠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면 17,000원, 18,000원 부근이면은 익절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여기서 탑5를 꼽아야 되는데 탑5 뭘로 어떻게 꼽는 게 좋을까요? 1번과 2번 기업의 공통 분모를 찾는 게 좋겠죠? 아하. 그러면 자, SFA 1번. 그 다음에 공통 분모 또 뭐 있어? ICD 2번. 그 다음에 또 비아트론 3번.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봤을 때 여기마다도 아까 이 중에서 싸고 좀 좋았었던 게 이제 인베니아, 그 다음에 DMS까지 이렇게 탑5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여러분들 SFA, ICD, 비아트론, 인베니아, DMS까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상세 정보는요. 시간 관계상 좀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리포트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영상에서 리포트까지 다 설명을 하니까 영상 너무 길어지고 여러분들 좀 따분할 수도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떠먹여주기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리포트는 이제 스스로 찾아보셔라. 기업 리포트. 어디서 봐요?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네이버 증권 들어가시거나 한경 컨센서스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이제 해당 기업명을 검색을 딱 하면은 나와요. 그거를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고 얘가 좀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애들 그냥 한두 개만 다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OLED 말고도 투자할 섹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두 개만 이제 내가 고르고 골라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매매를 해보셔라. 저는 앞으로는 웬만하면은 산업에 대한 강의를 할 때는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 포인트 잡아드리고 마지막 어느 정도는 이 가이드라인 종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것까지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무료로 여러분들께 밥을 떠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제 꿈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 마지막 종목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좀 찾아보셔라. 그래야지만이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없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주식 투자를 평생 한다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자립하시길 바라겠다는 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거롭더라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번거롭더라도 리포트를 하나씩 한번 읽어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와 함께 이렇게 OLED, OLED에 대해서 투자 이유와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싹 한번 잡아봤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저로서도 사실 하나하나 기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을 하는 건 너무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정말 기술력이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중간중간 지금 리포트를 읽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맞춰지면 여러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좀 좋을 수 있을 만한 정말 앞서갈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또 무료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가 또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꾹꾹꾹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정말 이 1시간 정도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 시간과 그리고 이런 노력과 에너지 소모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가시고 그리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구하는 거는 딱 하나 아까 말했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만 좀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댓글 1시간 영상 봤는데 1시간을 저한테 투자를 하신 만큼 저한테 딱 5초 10초만 더 투자해 주세요. 5초 10초 투자해서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 댓글을 읽으면서도 힘을 얻고 원동력을 얻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또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그냥 뿅뿅뿅뿅 이렇게 다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최대한 또 흡수하시고 밥을 그냥 떠 먹여드리는 건 떠 먹기만 하지 마시고 스스로도 어떻게 밥을 떠 먹으면 좋을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현명한 투자자, 결국엔 행복한 부자 되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주식, 여러분들의 그 투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포기만 안 하신다면 제가 그 옆에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려서 여러분들 또 지칠 때는 또 이끌어드리고 여러분들 달려야 될 때는 뒤에서 또 밀어드리고 하는 역할을, 행복 파트너 역할을 저 이수빈 대표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제가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쭉쭉쭉쭉 마라톤 완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전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자TV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뿅.